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에듀윌 소방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노원 에듀윌에서 소방 한국사를 강의하는 조윤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 시험 소방 한국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시험에 비해서 이번 시험은 조금 난이도가 쉬운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 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뭐 2개 이상이면 조금은 한국사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5점 이상이 합격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의 문제는 12대 8 정도였습니다. 비슷하죠, 그죠? 예, 우리 이제 다른 직렬도 좀 그런 성향을 가게 되는데 우리 이제 소방 직렬 같은 경우는 12대 8 또는 11대 9를 계속 앞으로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선사시대 문제가 신석기 문제하고 철기시대 옥저 문제하고 해서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고대 정치사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개토 대왕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통일신라 신문학 문제하고 이게 출제가 됐고요. 중세 문제가 이제 정근대사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비중이 조금 높았던 네 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게 조선 전기고 조선 후기라고 본다면 이제 조선사 문제에서 2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근세 문제에서는 이제 정치사 문제 한 문제하고 이제 이황 문제 물어보는 거죠. 이제 문화사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던 것입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개항기와 일제시대 현대사 문제를 보면은 개항기 2, 일제시대 4, 현대사 2, 요 정도인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난이도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가 조금 하나 정도까지 봐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낙담하지 마시고요.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이제 내년을 대비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여 점수가 조금 빠진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필압을 했다 하면은 여러분들 체력으로 뒤집을 수 있으니까 혹시 이번 기회에 이제 올해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이제 필압 간당간당한 친구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어떤 실기까지 준비한 학생들 부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을 대비한 학생들 파이팅에서도 열심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문제 1번부터 가보도록 하죠.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는요 A책형으로 이제 저거 하겠습니다.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고요. 자, 1번에 가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간석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읽어봤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신석기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석기, 계절제를 주관하는 천군이다. 그럼 이거는 뭐야? 사만 아닙니까? 철기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네, 가락바퀴를 사용하는 사람이 신석기 시대 사람이겠죠. 2번이 답이고요. 부족을 지배하는 읍군과 삼노. 읍군과 삼노 요 1, 3번은 다 뭐시기요? 1, 3번이 아니구나. 자, 1, 3번은 다 철기 시대인데 읍군과 삼노가 나온다 하면은 옥저와 동해에서 등장하는 거니까 요것도 철기 시대고. 비파형 동검을 보고 있는 군장. 왜 보고 있을까? 지가 쓰려고 보겠지. 자, 청동기 시대죠.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혼이라는 풍속이 여자 나이 10살이 되면 솔직히 뭐 더 볼 거 있습니까? 민며느리지 않습니까? 옥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옥저 문제. 농경과 관련하여 동맹이라는 거. 고구려 동맹이니까 국동대혈에서 유아 부인과 주몽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고구려입니다. 말, 소, 돼지, 개. 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사출도. 부여지 않습니까? 당궁, 반어피, 과하마, 특산물, 주부가 교육했다. 동해죠. 그 다음에 시체를 감회장에다가 뼈만 추려 가족 공동 무덤인 큰 나무 덧널에 넣었다. 큰 나무 덧널에 넣었다. 이제 문장이 조금 이상하긴 해. 목곽에 넣었다라는 걸로 좀 가야 되는데 뭐 맥락상 맞다고 합시다. 4번 옥저가 되겠습니다. 가족 공동묘, 다른 말로 골장제. 자, 문제 3번은요. 밑줄 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쭉 읽어보다 보니 거기에서 키워드, 우리 키워드 잘 잡잖아요. 뭐가 나왔습니까? 신라가 사실 보낸 왕에게 말하기를 외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더니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귀하여 분부를 청한다라고 했습니다. 10년 경자에 보병과 기병 5만을 신라에 구원하였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또 종발성도 나오고요. 기병과 보병 5만을 보냈습니다. 광개토 대왕께서 영락 10년에 보냈죠. 그죠? 그러니까 400년 사건이 되겠는데 이건 뭐예요? 광개토 대왕 엽적이 얘기하는 거야. 자, 태학을 설립했다. 소순이망 372년. 대가해를 정복했다. 진흥왕이죠. 562년.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554년 백제 성왕이 되겠습니다.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한두 명이요? 겁나게 많지기지. 발해 왕들도 있고 신라 왕들도 있고 고려 왕도 있고 조선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광개토 대왕도 독자적인 연호를 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영락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를 사용했죠. 정답 4번이 되겠죠. 관계투자형 업적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문제 4번. 다음 내용을 실시한 왕의 업적은 무엇입니까? 1년 병부령. 일단 병부령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병부가 있었던 나라니까 신라가 되겠네요. 예, 퍼풍왕 때 병부 설치하잖아요. 군관을 죽이고 교서를 내렸다. 병부령이 이찬, 군관은 반역자 흠돌. 끝났어. 자, 흠돌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왕 9년에 노급을 없애고 해마다 조를 차승님께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없앴다. 689년에 신문왕이 업적이죠. 그죠? 신문왕. 통일신라 신문왕이야. 삼국 통일을 이룩했다. 676년에 누굽니까? 네,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국학을 설치하고 관료를 양성했다. 예, 681년에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하고 1년 후 682년에 인제 등용 뭘까? 학교죠. 예, 국학 설립, 관료 양성. 맞네요. 한강을 차지하고 북한 산비 555 진흥왕이죠. 555년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왕의 칭호를 사용했다. 누굽니까? 예, 6세기 초에 지중왕이 되겠습니다. 네, 골고루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흠돌이라는 키워드와 노급을 폐지했다라는 키워드로 신문왕을 뽑아내야 됩니다. 네, 문제 5번 갑니다. 밑주신 정책을 해당하는 것은 태조가 죽은 후 기반이 약했던 해종이 왕에 오르자 외척 세력 사이에 왕위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왕규의 난이라는 게 벌어지죠. 왕권을 안정은 광종이 즉위한 후 이루어졌습니다. 광종이 26년 동안 왕이 있으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대놓고 뭐야? 왕권 강화 그리고 광종이 집권했을 때 정책이래잖아. 고려 광종의 정책이죠. 정방을 폐지했습니다. 우리가 정방을 일시적으로 폐지했다면 충선왕도 잡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방을 폐지했다. 정방은 최우라는 무신 집권자가 만든 인사행정 기구였죠. 이걸 폐지한 양반이 공민왕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형고를 설치했습니다. 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관학지능책의 일환으로 예종 때 양형고를 만들고 뒤에 가서 이제 충렬왕 때 뭐합니까? 양형고의 부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막전을 만들기도 하죠. 여기서는 예종 과거제를 실시했습니다. 빙고. 예. 후주에서 귀화했던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958년 과거제를 실시하죠. 네, 좋습니다. 서경천도를 추진했습니다. 서경천도를 추진한 것은 누구 때야? 정종 때가 되겠지. 그리고 인종 때도 추진했다가 뻐그러졌죠. 예, 광종이 아니죠.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6번 문제로 가도록 합니다. 다음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고려사의 문제예요. 자, 왕에게 건의하기를 저희가 보니 서경 임원역 끝났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서경의 임원역 아주 좋은 대화세의 땅입니다. 만약 이곳으로 천도하면 36개 국가가 복종할 것이며 금나라를 때려 부실 수 있습니다. 갑시다. 누굽니까? 요게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그런데 여기서 국호를 대위로 하고 연호를 천계로 하고 천견 충의군이라고 불렀다. 이게 잘못됐잖아. 김부식이 거부하고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묘청에 난이 일어났습니다. 자,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이 진압했습니다. 맞네요. 이자겸의 척준경을 끌어들여 난을 일으켰다. 이자겸의 난. 이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 묘청의 난 일어나기 10년 전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정중부 이의방 등의 무신들이 권력을 잡은 건 1170년에 고려 의종 때 무신정변이고요. 최후의 교정도감 외에 정방, 삼별초를 설치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장이 좀 애매해. 마치 교정도감을 최후가 설치한 것처럼 표현해놨네요. 요는 최충원 때 교정도감이 설치되고 최후는 아버지 때 만든 교정도감 이외에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답은 아니지만 정방과 서방과 삼별초까지 만들죠. 예, 최후입니다. 그럼 이 사건은 묘청의 난이니까 1번 되겠고요. 자, 7번에 가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도 공부를 열심히 많이 했어요. 거란의 1, 2, 3차 침략, 여진의 침략, 몽골의 1차부터 6차까지 홍건적과 왜구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좀 쉽게 나왔네요. 공부를 좀 허무한 측면도 있어요. 좀만 더 어려워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쉬워. 자, 강감찬이 산골짜기 안에 병사를 숨기고 소배합 부대를 박살을 냈습니다. 자, 뭡니까? 거란의 3차 침략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윤관이 새로운 부대를 창설했다. 1104년에 고려 숙종 때 별무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숙종 돌아가시고 이제 예종 때 와서 여진을 털지. 그래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아직까지 이제 군대를 만든 거란 말이야. 아직 정벌하진 못했네요. 털진 못했네. 그러면 거란의 3차와 여진의 침략 사이의 것을 골라라 이거겠죠. 그러니까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설치한 거는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은 아니고요. 공을 세운 신하에게 역분전을 지급한 거는 강감찬이 이렇게 훨씬 전이잖아요. 태조 왕건 때잖아요. 가 이전이고요.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현종 때 거란의 3차 다음에 덕종, 정종을 거치면서 이제 뭡니까? 이 천리장성을 축조하죠. 압록강에서 도련포라고 나왔으니까 고려의 천리장성 맞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 맞고요. 친원적 경향 권문세조 이 양반들은 원간섭기 때 충렬왕부터 열선숙 해목정 그때의 권력을 잡았던 고려 후기의 지배계층이니까 안녕. 이 당시에 가와나 사이 지배계층이다 하면 굳이 얘기하자면 문벌귀족이 되겠습니다. 안녕. 그래서 3번입니다. 8번 요거는 정치사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건 사회사 파트의 어떤 빈민구율 정책이라든지 의료시설로 이제 저는 카테고리로 묻고 싶습니다. 자 보자고. 고려는 백성들 안정시키려 정책을 추진했는데 가난한 백성을 진료하고 이탁할 곳이 없는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개경에다가 이거는 개경에다가만 만들었다이 동서대비원 알았나요? 동서대비원. 서경에는 대비원 분원을 만들었다. 동서대비원 문종 때죠. 맞고요. 의창과 흑창 이거는 공통점이 뭐냐? 흑창은 태조 왕건 때, 의창은 성종 때. 이건 춘대 추납 때잖아요. 무슨 뭐 치료를 한다, 진료를 한다. 병원, 하스피탈이다 되잖아. 상평창이 진료하는 데 아니잖아요. 성종 때 만들어진 개경, 서경, 12목이 만들어진 물가 조절 기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료하니까 병원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 4번이 되는 거죠. 자, 문종 때입니다. 자, 9번 문제 갑니다. 가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은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변징원에게 임금이 그대는 이미 흡곡혈령을 지냈으니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나도 몰라요. 흡곡혈령이 어딘지 알아 우리가. 변징원이 누군 줄 알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무엇을 먼저 하겠는가라고 물으니 그는 마땅히 칠사를 먼저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칠사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니 변징원이 칠사란 이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려시대 수령은 임기가 3년이고 5사 5가지 일을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조선시대 임금은 7가지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일을 하죠. 그런 가운데 칠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행정 업무를 맡고요. 군사 업무를 맡고요. 그 다음에 재판 업무를 맡습니다. 입법의 업무는 없습니다. 농업장려라든지 호구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장려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해요. 쌤 하나가 또 뭡니까? 몰라.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수령의 칠사 가운데 잘 보자고. 호구조사 한다니까. 학교 교육, 교육장려 한다니까요. 세금 징수, 조세 징수 그래요. 조세 징수 한다니까. 해. 그런데 수령의 비리를 감찰하는 것은 누가 감찰할까요? 부윤, 목사, 군수, 현령이 수령급 아닙니까?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임기 1년짜리 관찰사가 있죠. 알겠어요? 관찰사가 수령을 봐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암행어사 출도요. 암행어사도 있죠. 그쵸? 자, 그 다음 또 뭐 또 있어요? 에이, 사또나리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지방의 양반들, 유양소의 양반들도 있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관찰사가 다이렉트로 웬만하면 똑바로 하네 근무 평가하죠. 그런데 수령의 비리를 감찰하는 것이 수령의 비리를 감찰하냐고 말이 되냐고. 지 잘못을 지가 어떻게 감찰하냐고. 예. 3번이 잘못됐습니다. 공정하게 세금 건다 맞고요. 됐나요? 이제 10번 문제. 이건 뭐 우리 엄청 많이 본 사료 아닙니까? 기미키, 효종 때. 이 비변사 아닙니까? 비변사. 원래 변방을 방어한다. Outside Defense Office. 그리고 요즘은 비빔 간택까지 여기서 합니다. 이거 어쩌라고. 비변사. 임진왜란 중에 설치되었다. 헐키. 임진왜란이 아니라 비변사는 삼포회란에 외란 때 처음으로 설치됐고 임시기구로. 그 다음에 이 중종 때 삼포회란 때 설치됐고 명종 때 을묘해변 때 이게 상설화되는 거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외란 이후에 더욱더 권한이 세지고 흥선대원군 때 축소 폐지됐다. 축소도 맞고 폐지도 맞고 축소했다 폐지도 맞다고. 맞네요. 여론을 이끌어내는 언론 활동을 하였다. 비변사가? 이거 삼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붕당 정치가 형성되는 배경이 되었다. 비변사 때문에? No. 붕당 정치는 이조전랑 인명 문제와 척신정치 청산 문제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 10번의 정답은 비변사와 관련된 거는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문제 11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성악 10도, 주자서 절요. 끝난 거 아니야? 성악 10도. 군주 스스로 혼자 열심히 했어요. 툭 던져버렸지. 이황이잖아요. 성악 집요한 양반은 이이고. 작년에 시험 나왔을 때는요. 이통기구설에 이이가 나왔는데 올해는 또 이황이 나왔네요. 자, 여전론을 주장했다. 여러분, 여전론. 경약용이죠. 공동경작 그리고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생산량을 분배하는 거.
자, 강화학파를 형성했다. 밑도 끝도 없이 웬 강화학파야 또. 이거는 뭐야? 양명학 연구했던 조선 후기의 정제두가 되겠습니다. 일본 성리학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 임조전한테 그의 제자였던 강항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잡혀갔습니다. 스승이었던 이황의 이 주자서 서료를 비롯한 성리학을 전파했죠. 그래서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쳤고 일본에서는 동방의 주자라는 칭호까지 얻기도 했다. 물론 이 양반은 돌아가셨지만 이 양반이 그렇게 칭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맞고요. 이와 기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면서 기를 중시했다. No. 기를 중시한 거는 이이고 이를 중시한 게 이황이지 않습니까? 주리론, 집대성자.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네, 원래 잘 나오는 사람입니다. 뭐 진울, 뭐 작년에는 진울이 나왔었는데 이제 진울과 뭐 의천 비교하면서 진울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황과 이에서 또 이황이 나왔습니다. 자, 정답 3번이고요. 12번 반란입니다. 철종실록이라는 힌트를 줬고 진주라는 걸 힌트로 줬고 백낙신을 또 힌트로 줬습니다. 백낙신. 자, 그렇다면 이 반란은 뭐야? 진주 농민 봉기가 파생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됐던 임술 농민 봉기 1862년에 세조정치 끝물 임술농민봉기 호패법을 도입했다. 이야, 너무한다. 호패법을 도입했다. 이건 태종 이방원 때 아니야. 이 인구동태 파악하고 조세 징수하려고 양반에서 노비까지 징수했습니다. 성인 남자들에게. 집강소를 설치했다.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 끝나고 전라도에 53개 집강소를 만들죠. 농민자치행정기구. 연분구등불 마련했다. 이건 세종대왕 때 공법 아니겠습니까?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 1862년 박규수가 진주 안핵사로 갔다 와서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삼정이 물론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했다. 성과 X. 하지만 설치했잖아요. 요걸 계기로 해서. 정답 4번입니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세조정치 시기의 문제가 나왔고요. 13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이날 밤 우정국 낙성현은 뭐냐면 우정국의 건물을 만들고 이제 뭐 주춧돌을 데리고 뭐 축하 파티한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총관 홍영식이라는 힌트도 나오고요. 민영이크도 나오고요. 쭈쭈쭈쭈쭈 경우궁으로 거초로 옮기자 비빈 동궁 어쩌고저쩌고 했다. 자, 이 사건은 뭐야? 누가 봐도 이거는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에 일어났던 사건. 1884년 12월 4일 날 발생했던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 결과 일본과 청나라가 텐진조약 맺어서 양국 군대 철수, 조선의 요청 시 서로 통보, 서로 오기로 했다. 한성조약은 우리나라와 일본 하면서 배상금 지불할 때 요거 이제 한성조약 맞고요. 보국화 및 제포국면의 기치를 내걸었다. 이거는 뭐 동학농민운동과 관련 있죠. 최익현 등의 유생들에 의해서 주도됐다는 거 의병 활동. 물론 뭐 최익현이라 하면은 뭐 을사의병 정도가 되겠네요. 네.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 이거는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1번이 답입니다. 자, 문제 14번 문제 가도록 합니다. 가 단체 활동입니다. 대한제국 수립을 전후하여 대한제국 수립을 전후했대요. 그러면 대한제국 수립이 1897년 10월 달에 황제 주기식을 하니까 10월 달에 수립됐다. 그럼 1897년을 전후해서 있었던 단체가 되겠는데 뭐겠어? 독립협회지.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고 러시아는 군사 교관과 재정고문을 파견하여 내정 간섭을 하고 저령도조차 한러은행 그런데 만민공동회에서 반대운동에서 결국 철회시켰다. 독립협회가 되겠네요. 독립협회. 만주의 독립군 기지를 건설했다. 만주의 독립군 기지는요, 뭐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죠, 그죠? 만주 삼원보 지역에 고종 강퇴 반대 운동을 한 것은 1906년에 만들어졌다. 7년에 뻐글이 난 뭐 대한자강회가 되겠죠. 대한자강회. 일본의 황무지 개척 이건 1904년 보안회가 되겠죠. 자, 자주민권 운동과 의회 설립 운동을 추진했던 게 독립협회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알겠습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건 맨날 나오는 문제들 아닙니까? 예, 무장독립투쟁사 전개과정, 봉오동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 대한독립군, 자유시참변 1921년 6월달 6월 몰라도 돼. 1921년 대한독립군단, 봉오동 전투는 대한독립군, 가는 1920년 6월, 나는 1921년, 청산리 대첩 1920년 10월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봉오동 전투에 참여했던 대한독립군과 뭐 군무도독부라든지 대한신민단이라든지 뭐 국민회군이라든지 뭐 이런 양반들이 막 팍팍 같이 뭉치잖아. 예? 북로군정소군과 함께. 삼부통합운동은 언제? 1928년, 29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가다 나라 됐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 무장독립투쟁사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로 가보면 다음 법령과 관련된 사업의 결과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뭐 주소, 성명, 명치 이것도 자주 나왔던 사례고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를 하래. 임시토지조사국도 나왔어. 그럼 이 사업의 결과라 그래서 1912년부터 18년까지 추진했던 토지조사 사업이 되겠죠. 토지조사 사업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땅땡이 다 뺏겼지 뭐. 그래 안 그래? 자, 조선 총독부에 세입이 늘어났다. 소작인들이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맞죠? 미신고 토지도 인정받지 못했고 마을 공유주도 뺏겼고 왕실 토지 뺏겼고 전 국토의 농경재 40%가 뺏겼지. 일본인 농업 이주민이 지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 진짜 이 촬영만 하면 욕할 텐데 나쁜 놈들.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증명서인 헐키. 지계 발급은 언제 하니?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 1901년부터 1904년까지 지급했던 거 아닙니까? 토지 증명서. 정답 4번 잘못됐고요. 이건 4번은 광무개혁 때 이야기하죠. 17번 갑니다. 자, 요것도 이제 많이 풀어봤던데, 자, 신간의 3대 강령, 단결, 각성, 기회주의자 처결 이거잖아요. 1927년부터 31년까지 있었던 신간의 단체 활동, 민족 협동전선의 성격을 포방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회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니까 협동전선 아니겠습니까? 1번 답.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설립하자 1922년에서 23년 이상제가 중심이 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되겠네요.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1923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백정 출신 이학찬이라는 사람이 조선 형평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백정차별 요구 차별 철폐 요구 운동한 거야.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였다. 천도교 계열에서 한 것이고 1920년대 초에 어린이날은 당시에는 5월 1일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예, 이 양반이 소파 방정환의 활동이죠. 예, 천도교 계열이었습니다. 뭐 천도교 소년회 이런 걸 만들어갖고. 자, 그 다음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8번. 다음을 주장한 인물입니다. 요것도 쌤이 수업하다 뭐라 그랬어요. 뭐 내가 뭐 말한 게 적중했다 이런 거가 없어. 그냥 이번 시험은요 100점 맞아야 돼요. 사실 실수로 하나까지는 봐줄 수 있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 저 이번에 50점 맞았어요. 50점 맞으면 안 돼요. 그거는 1년 이상 공부한 학생들 50점 맞았다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시험은 공부 안 한 거예요. 다음에 잘하면 돼. 근데 처음 공부한 지 한두 달, 두세 달 됐다. 그 친구들은 모르겠다. 근데 1년 이상 공부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그 친구가 이 수업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규채가 아까 문자가 왔어. 규채야 이제 내가 네 이름 말했다 임마. 이 시험을 이제 하나 틀렸다고 하더라고. 나머지는 다 잘 봤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합니다. 규채 학생 마지막까지 파이팅이다. 자, 아무튼 그렇고 이런 건 틀리면 안 된다고. 틀리면 안 된다고. 선생님 수업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란 무엇이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역사란 아와 삐아의 끊임없는 투생이다. 삐아삐아 이런 거잖아. 이거 뭐 조선 상고사 하는 거 아니야. 신채우. 좋습니다. 대한매일신부의 독사신론 1908년. 좋아요. 신채우의 활동입니다. 방향 제시였고 역사의 3요소 뭐 시간, 공간, 인간 이거고요. 정약용 서거 99주년 기념이다. 여유당전서 발행했다. 조선학운동 1934년에 문일평, 안재홍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더라요? 정인보, 뭐 백남훈 이런 양반들이 참여했죠. 진단학회 조직했습니다. 이병도, 손진태 1934년에서 43년까지. 이병도, 손진태 등이고요. 유물상한 바탕으로 한국사의 세계사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 발전했음을 강조하고 일제의 정체성론을 비판했죠. 1930년대 활동했던 사회경제사학자 백남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잘 나온다고요. 내가 말했잖아 이런 말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일제시대의 문화사 파트에서 역사가들 잘 나온다고. 그 가운데 퍼펙트하게 나온 양반은 단골손님이 박은식과 신채우란 양반이죠. 여기서 신채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19번 다음 성명이 발표된 계기로 옳은 것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이 사임할 것이다. 이것도 뭐 국민이 원한다면 뭐 이기부 잘못됐네. 정부통령 3.15 부정선거니까 4.19 혁명이다. 정답은 2번이고 6.3 시위가 전개되었다는 1964년의 6.3 시위는 1962년에 김종필 오히려 비밀각수로 굴욕적인 외교, 돈 빌리는 구걸했다. 이건 아니지. 그래서 한일회담,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6.3 시위 64년 거였고요. 정부는 이걸 진압하고 65년에 맺어버렸죠. 4.19 혁명이 답이고요. 1960년 한일협정 체결되었다. 1~3번은 같은 맥락인데 답 아니고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중순이죠.
김영삼 국회의원을 국회에 제명하자. 이건 아니잖아. 부산 마산에서 시위했잖아요.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11.6 사태까지 터져버린 것이죠. 1979년의 일입니다. 19번엔 2번이고 20번 문제도 이런 패턴의 문제는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생스럽게 공부했을 때 대한민국 현대사에는 헌법 개정사 모르겠으면 욕하면 안 돼. 그냥 한마디 할까? 좆도 모르겠으면 어떡하라고? 모르겠으면 어떡하라고요? 헌법 1차부터 9차까지 연도라도 기억하라고. 1차부터 9차까지. 그러면 이거는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니까 긴급조치 있으니까 이거는 유신헌법이라는 거 볼 수 있고 유신헌법이 만들어졌다. 그럼 1972년 10월 유신이니까 그냥 10월 달로 때려도 되고 법이 이제 통과되니까는 사실상 73년부터 8차 개헌이 1980년 10월이니까 그때까지 73년부터 80년 그때까지 기간을 찾으면 되는데 어렵지 않은 게 윤보선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이거는요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윤보선이 물러난 거니까 요거는 70년대가 아니고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었다. 이거는 5.16 군사 쿠데타 직후에 만든 거지 않습니까? 예. 3.1민주 구국선언 이것도 너무 많이 봤었죠. 1976년에 1, 2번은 몰랐다 하더라도 76년에 뭡니까? 네. 이건 뭐야? 그 3.1 미사 드리고 이게 명동 사건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유신체제 반대 운동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고위 공무원의 재산 등록 의무화. 1993년 뭐야? 공무원 재산 등록 예. 김영삼 때가 되죠. 알겠죠? 김영삼 때. 예, 여기까지입니다. 해설을 좀 간단하게 드렸는데 약 한 30분 정도 됐나 싶네요. 자, 전반적으로 문제는 그렇게 이번에는 난이도가 높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나올까? 겁들이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에서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어렵거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근데 공부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쉬운 문제였지 뭐 그냥 대충 한다고 하면 대충 한 60점 맞고 끝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요. 앞으로도 내년 2020 이제 2년이죠. 2022년 내년을 이제 대비해서 공부를 하실 거란 말이야. 어떤 학생이든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정근대사, 근현대사 모두 정치사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차근차근 1년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95점, 100점 맞을 수 있는 난이도가 우리 소방 한국사입니다. 소방관을 꿈꾸는 전국의 모든 분들 조금만 힘내고 파이팅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